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너 언론이 메이저 언론이 되어 대중의 생각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마이너 할 때의 엣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한국 시간 밤 9시경에 유튜브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그 미국 증시를 개장까지 브리프해주는 장우석 본부장이 굉장히 화색이 가득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동완 소장님이 냉정하게 까지 못하고 그냥 그걸 그렇군요. 시장 정말 강합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김 소장님은 자신이 얼마 전에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가 그날부터 또 한참 오르는 증시를 보면서 굉장히 멋쩍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김 소장님이 참 엣지 있는 분이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장이 강하니까 강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꺾는 것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논리에 동조할 수는 없지만 서강대 김영희 교수님이 일관성 있는 비관론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장 브리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죠. 이 파생상품 만기 때문에 어거지로 지난주 주봉을 당겨놨고 그리고 만기의 핀 파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하락은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아시아 세션이 오늘 시작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코비드-19 혈장 백신 개발 호재 터지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런 건 신경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유럽을 이 파생상품 만기 때문에 눌러놨는데 과연 이런 재료로 포지션 언와인딩이 강하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네, 그걸 좀 봤는데요. 이 아시아 세션이 시작됐을 때 이 닥스나 스톡스 50 선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국 지수 선물은 한참 올라왔는데 유럽은 못 오르다가 특히 이제 오전장에 홍콩 증시도 엄청 달렸고 또 니케이도 달렸죠. 그런데도 못 올랐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이 시작하기 한 2시간 전부터 유럽 쪽 트레이더들이 깨어났죠. 이제 보니까 이런 델타 돌려라. 야, 아래쪽 닫았다. 닫혔다. 커버 들어가자 하면서 장 시작 전 한 2시간 전부터 유럽 지수 선물들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장 시작하면서 더욱더 당겼고 점심시간까지 아주 전형적인 원웨이로 당기는 커버링이 나왔습니다. 그때 미국 지수 선물들은 이미 거의 1% 조금 모자라는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백신 개발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고요? 아마 오늘 기성 언론들이 마감 시황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백신 개발 호재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증시도 컨택트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고 언택트 주식들은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약보합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백신 개발 호재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겁니까? 이 파생상품 트레이더들과 퀀트 트레이더들이 이 포지션 만기에 스퀘어시키고 리밸런싱 하려고 땡기고 그리고 팬 거죠. 물론 이런 현상들은 이 트레이더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실제로 이런 트레이딩을 수행한 입장이 아니라면 이 제3자 관점에서는 이런 해석이 전적으로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트레이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백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냥 지난주 금요일이 이 핀 파티가 끝나고 뒷풀이하는 흐름이 나왔다 라고만 해석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시장이 과연 건전한가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 S&P 500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장 시작 전 이미 마이너스 3%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보합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물론 이제 약보합이긴 한데요. 이 나스닥이 오늘 장 초반 거의 10분 동안 장 시작하고 나서도 10분 동안 거의 1.3%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커버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뚝 부러지기 시작하다니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래서 물론 종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랜만에 1%가 넘는 윗꼬리를 만든 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봉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점과 저점을 확장시키는 발산형 패턴이 나옵니다. 지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통화시장도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지달러, 유로, 파운드 모두 일정한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채널 하단부를 돌파할까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 리스크 오프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오랜만에 아래로 돌파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든 비달러 바스켓들이 부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큰 통화부터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통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직 키위, 루니, 페소 이런 것부터 숏하고 엔이나 유로는 롱을 하면서 차례로 스위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는 이럴 때 약간 버릴 돈으로 옵션을 매수해도 좋은데요. 채널이 아래로 뚫리게 되면 첫 하락이라서 옵션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M 옵션을 사서 ITM이 되면 OTM을 숏을 해서 커버를 해도 되고 또 전략은 다양하겠지만 버릴 돈 같은 것 버릴 돈으로 이거 표현 좀 그러네요. 버릴 돈이 아니라 이 용어를 쓰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용어로 그냥 버릴 돈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지풋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커머디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커머디티를 보면 이 유럽 세션 시작 후에 지수에서 강한 커버링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커머디티들도 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달러화들도 강하게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칸 트레이더들이 아침에 이 샌드위치 먹다가 이 블룸버그 모바일에서 이 포지션 델타 얼러트가 땅 뜹니다. 띠용띠용 하면서 보니까 뭐야 이것들 정신 못 차렸네 하고 골드, 실버, 카파 이런 거 다 두들겨 펴버리죠. 다만 이제 주식은 안 뺐어요. 왜냐면 본장 시작할 때까지 파티 더 즐겨라 하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 주식을 팬 겁니다. 어쨌든 비달러화들도 전부 미국 본장 1시간 전에 두들겨 맞아버립니다. 이렇게 맞아버리게 되면 아래쪽은 탄탄한 지지선이 생기고 또 위쪽으로는 스프링처럼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델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래서 선물 숏보다는 풋옵션 매수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초반부터 이렇게 위아래가 막히게 되면 많이 피곤해지는데요. 간만에 오늘 기름 주식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엑선모빌,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다 이렇게 2%에서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아직 커머디티들이 오늘은 좀 어거지로 좀 맞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월말 자산 배분 때 커머디티들을 좀 담아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기름이 다시 43불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커머디티에서는 숏을 보지 말고 오히려 롱을 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 달러가 롱을 보이면 커머디티들은 롱이 같이 나오기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한쪽만 익스포저를 두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 시장이 특이사항 좀 얘기해 볼까요? 중국 증시가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EM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미국장 나스닥 좀 눌릴 때 좀 눌렸고요. 그리고 채권들도 살짝 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8월 중에는 채권에는 의미 있는 방향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중에서는 그동안 눌렸던 옥수수, 대두 이런 거 올라왔는데 밀이 좀 눌렸죠. 근데 밀 같은 거 이제 월말에 점점 다가옵니다. 이 농산물은 월말, 월초에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저는 당연히 롱으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 보이고요. 대신 리스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농산물 트레이딩을 잠깐 있었는데 거의 10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점상한가 옥수수에서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진콜이 아니라 캐시콜이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는 참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캐시콜이 감당하기 힘들 돈이었는데 어쨌든 참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 농산물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10년이 넘는 얘기고 농산물이 굉장히 변동성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농산물에서 산다면 굉장히 크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당연히 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종목 간단히 언급하면
이 장 초반에 그 테슬라와 애플을 포함해서 테크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장 초반에 한번 강하게 눌리고 장 후반에도 어쨌든 눌렸습니다. 그래서 테크는 당분간은 위쪽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금융주, 소비재, 산업재 이런 거는 장 후반 들어갈수록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러셀은 못 살아났어요. 그리고 러셀은 내일도 다시 살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테크가 좀 쉴 때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굴뚝들이 좀 살아났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굴뚝이 살아난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켓 브리프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총평하면 이 파생 상품 핀 파티가 끝나서 나스닥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나 첫 윗골이 달았다고 해서 바로 숏 치는 것은 위험해 보이고, 또 아까 얘기한 그 월말에 자산 배분 펀드들이 리밸런싱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S&P나 다우, 러셀 이런 것들 롱하고 또 나스닥을 숏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위에서 탄력 있게 못 갈 때가 숏을 쳐야 될 자리입니다. 처음 음봉이나 윗골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숏을 치면 아시아 세션에서 싹 말아서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 있죠. 그래서 며칠 지났다가 시장이 좀 발산을 하는데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발산하려고 할 때, 그때 미국 본장에서 숏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파티가 끝나도 행오버하는 것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계속 이 파티장을 어슬렁대지 않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린 것은 바로 빠꾸도를 주지 않고 고가권에서 머물 때다가 후속 매수세가 없는 것을 보자, 그러니까 술이 깨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숏을 잡아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숏 포지션 잡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또 시작되는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